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제2단원에서는 G7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G7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2단원의 이 시간에는 3-1 순서가 되겠습니다. 3-1. 자, 교재로는 요 교재입니다. 제목이 주도적 삶과 성공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름의 중요성과 장점 개발, 이런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성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품인 유일성 안에는 또 3개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에요.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 두 번째는 다양성의 본능, 세 번째는 재능의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우리가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씩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귀함이 들어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서로 다 다른 다양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양성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은 행복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은 다양성을 잃어버린 데서 생기게 됩니다. 자, 다양성. 제3장입니다. 3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자신의 모습 존중하기입니다. 비교하지 않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간에는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아름답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사람들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물질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죠. 여기에다가 상업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아름답다고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얼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자기 얼굴을 탤런트 누구처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미스 코리아 후보 얼굴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외에서 외신들이 한국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한 후보들 얼굴이 모두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다 지나칠 때는 이게 병이 되게 되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형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죠. 또 치료의 목적,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참 심각한 말이죠.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4분의 3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참 모습. 네. 세상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 사람대로 생긴 모습인데 이걸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평가 기준 때문에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고 문제를 갖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오래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사람의 얼굴이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키 루카스라는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분은 그 얼굴이 가족 섬유 형성 이상증이라는 유전병 때문에 유난히 큰 턱이 있고 눈이 튀어나온 기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키 루카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외모였지만 4살 때가 되면서부터 엄마가 이걸 발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신경질적이 됐다가 사춘기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소외시켰다가 막 이러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거나 놀리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나를 보는 시선을 극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거나 놀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얼굴은 장애라기보다는 독특하게 생긴 것이죠. 이 비키 루카스는 텔레비 방송 후에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 개성 있는 얼굴 때문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결국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내면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참 모습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내 모습보다도 내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에서 2명만 있는 희귀병인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이 병은. 그래서 25살인데도 24kg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놀림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강연자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래서 차라리 너는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막 이런 폭언을 듣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어머니 부모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항상 뭘 가르쳤냐면은 야, 겉에 나타난 게 너의 참모습이 아니야. 너의 참모습은 안에 있어. 너는 겉에 있는 모습으로 너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참 너의 모습을 가지고 너를 정의를 해라.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웃음으로 피하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권고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다워지라,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아주 참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키우는 데다가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면의 이런 모든 것들을 키우는 데다가 중점을 두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8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자로 섰고 책도 3번째 책을 출판했고, 그래서 대학도 잘 졸업을 했고, 그리고 유명한 강연자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진짜 나는 누군가? 진짜 나는 겉에 나타나는 요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자기를 보고 싶으면 겉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참 나를 보고 나를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